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시즌2 이제 선거를 열흘도 남겨두지 않고 20번째를 맞았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인데요. 진보 진영의 두 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너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김준우 변호사님. 숨은 팬이 제가 좀 있나 봅니다. 전 민변 사무차장이신 김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두 분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그 핑크 점퍼 입으신 우리 이준석 최고가 지금 이제 바쁘지요. 9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도 못 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너무 빡빡한 선거 이제 유세 일정 때문에 좀 결석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은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조금은 홀로 외롭게 분량 많고 좋지 다 덤벼. 네. 더 데리고 와. 아니, 근데 3대1 하자. 야. 오늘 할 얘기들이 더 데리고 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유전 별로 없어 보인다고요? 조금 그 두 번째 뭐요? 아이템 네. 이거 약간 아, 김태현 변호사님 말을 안 들으셔. 왜 자꾸 그쪽에서 이게 원래 이거요? 늘 조언을 해주시는데 고언을 하시는데 내 얘기대로 해보면 과반 됐지 이번에. 그러니까 공천도 내 얘기대로 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발을 할 건데요. 우리 2번 말고 3번 합시다 오늘. 2번 빼고. 1번, 3번 하고 시간 볼게요. 그러면 됐죠? 예. 자, 먼저 땅 보러 가는 걸 오늘은 좀 먼저 하려고요. 아무래도 이게 요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본 땅을 다시 볼까 합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한번 짚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땅 보러 갔을 때 여기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 광진을 다시 가겠습니다. 광진 을과 동작 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에 현 변호사님 그런 게 좀 나왔어요. 네. 고민정 후보 그러니까 승리 확률은 조금 떨어졌다. 근데 여전히 이제 오세훈 후보보다 좀 높긴 하다. 근데 40대에서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금 이런 분석은 사실 조금 고민정 후보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뉴스는 아닌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여기 판세 좀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 아마 분석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뭐 막 영어로 써놨는데 네. 제가 알아듣는 건 하나 있더라고요. 메타 분석이라고. 메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분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네네네. 얘기하면 그런 의미인데 나머지 뭐 베이지 분석이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아마 고민정 후보가 한 뒤지는 건 거의 없은 것 같아요. 약간씩 앞서는. 아주 초반에 약간 네, 한번 그렇죠. 뒤지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뒤지는 게 있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후에는 광진을이 기본적으로 지역구 자체가 음.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호남 출신도 많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여러 번 선거를 했지만 민주당 후보가 거의 당선되던 지역이라 네네. 뭐 제가 보기엔 아마 고민정 후보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밭이 좀 좋은 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승리 확률하고 지금 예상 득표율을 아마 여러 개 이제 여론조사 한 거를 아마 좀 그 분석 자체를 분석한 거죠. 그걸 종합한 건데 네네. 여론조사 같은 거는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결국은 수렴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간다거든요. 왜냐하면 네. 1대1 구도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아마 이 승리 확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중도표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건데 뭐 제가 보더라도 뭐 오세훈 후보도 그렇게 약한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이 장룡 뭐 중에 한 시장까지 분이죠. 그럼요. 네. 여기 당선되면 당연히 다음 당대표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분이라서 어느 정도 붙는 거는 저는 뭐 맞는 얘기다라고 봐요. 그런데 기본적인 밭이 약간 뭐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라서 저는 뭐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고 큰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다. 네. 사실 그 오늘 이제 토론회 또 그 기사들이 좀 많이 났는데 일단은 이제 고민정 후보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그 이제 금품 문제도 또 좀 얘기를 했고 이제 무상급식 관련된 이슈들을 좀 많이 짚었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전 시장이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청와대 전 대변인이었을 때 이제 조국 논란과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김태훈 변호사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요 얘기를 약간 이준석 최고가 지난 그 우리가 여기 짚었을 때 광진만 가져가면 150석이다. 뭐 이제 막 안 되는 지역이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해서 상당히 이제 통합당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데인데. 근데 제가 뭐 광진만 가져가면 150석이다라고까지는 저는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밭이 안 좋.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분석이냐면 밭이 안 좋은데 광진일까지 이겼는데 딴 데는 못 이거거든요. 그렇죠. 광진이 워낙 밭이 안 좋으니까 네네네. 밭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 추미애 후보가 워낙 잘했고 추미애 의원이 어쨌든 지역구를 잘했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 총선 때 2008년 총선 때 MB 바람 불었을 때 서울에서 안 무너진 데가 두 군데가 광진을 구로울이에요. 박영선, 추미애 예. 여권의 여장부 둘 예. 있는 지역이 민주당이 버텨낸 거거든요. 그 정도로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니까 그거를 가져오면은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건데 근데 제가 광진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딴 데 다 가져온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는 건 광진을의 후보가 이제 오세훈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김태현이 아니고 속된 말로. 음.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그 지명도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오세훈 후보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게 좀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강해졌어요. 여론조사가 어. 상당히 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어. 붙었잖아 지금. 왜냐하면 보면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지난 2016년 총선에도 나왔듯이 여당 유리합니다. 네. 기본 여당 유리. 그러니까 야당 후보들이 은근히 본능적으로 그 좀 숨기는 게 있다고 해요. 왠지. 뭐 샤이 그냥. 지지자라고 우리 이제 네, 얘기를 샤이 하죠. 지지자들이 네. 그꿍 하고 쫑 하고 안 보고 있다 마지막 확 터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한 지금쯤이면 하다못해 여당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 7, 8% 정확히는 한 10% 유지는 것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봐요. 뚜껑 열리면. 근데 지금 붙었어요. 그거를 보면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는 거다. 그 인지도와 그 힘으로.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미안해요. 아니. 지금 첫 번째로 임종석 실장의 처음 간 데가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의 첫 방문을 어디로 하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였거든요. 구로울, 광진을. 예. 윤건영, 고민정. 네. 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들 핵심 어디예요? 거기에요. 그렇죠. 뭐 다른데 무슨 저 다른 비서관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 음. 제일 유명하다가 고민정, 그 다음에 윤건영이거든요. 네네네. 거기가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실제 관계는 모르겠으나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 사람이 확 무너지면 이건 바로 타격의 대통령한테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화상 그래서 포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두 군데를 당선시켜야 돼요. 근데 어디 먼저 갔어요? 윤건영 실장한테 안 가고 그렇죠. 고민정 대변인한테 왔어요. 그건 아마 판세적으로도 거기다가 이제 또 그 양절철 소장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같이 왔다는 예. 거예요. 판세 자체로 구로울보다는 광진을이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본 것 같아요. 양전통 원장. 그러니까 이 두 까지도.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공중전을 조금 이렇게 가장 좀 활발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물밑에서 좀 더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임중석 전 실장은 지금 뭐 지지율에 엄청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첫 번째로 광진을을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중요하다고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구로을 얘기해서 나온 말인데 구로을은 김용태 의원이 갔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급차출.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워요.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은 1년인가 2년 전에 이미 가가지고 밭 간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이 더 붙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김용태 의원도 사실은 보수정당 계열에서는 가장 그 스윙보터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역구 버리고 이제 다른 지역구로 차출된 거긴 한데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김용태 의원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광진은 사실은 고민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일 그 한국당 통합당 쪽에 좀 유리한 여론조사가 오늘 아마 CBS 여론조사가 제일 그 건데 한 5% 정도로 붙었더라고요. 예. 꽤 붙은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5% 붙으면 야당이 이긴다, 야당한테 유리하다.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 동의할 수 있을 뻔했는데 16년 총선까지는 유선 전화 100%로 여론조사를 했고 예. 지금은 무선이 껴 있어가지고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선을 100% 했으면 오히려 10% 차가 나면 결과가 5% 차로 붙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무선 비율도 꽤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실제를 반영한 걸 수 있다. 근데 흐름상 오세훈 시장이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블랙아웃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 가능한 시점까지 기간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유선전화, 무선전화가 이제 썩기 시작한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근소하게 고민정의 신승이 아닌가 저는 이제 신승이 객관적으로 아닌가. 그렇게 좀 봅니다. 딴지역구 얘기 잠깐 하셔가지고 처음 네네. 말씀드리면 구로 우리가 할래다가 안 했잖아요. 땅 분석. 네. 그러니까 구로를 했을 때 김용태 의원 이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거든요. 예, 예.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의원인데 김용태 의원이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에서 수도권에서 지상전 최강의 사나이야. 그러니까 선거가 공중전이니까 지상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상전 최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2016년에 출마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출마하면 어떻게 하냐 막 교육받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야. 근데 이거 할 수가 없어. 아 너무 어마어마하게.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입시 공부할 때 보면 자 성문 종합영어 한 달 안에 끝내고 뭐 이런 식이야. 예를 들면 자 실력 정석 다 보는데 한 보름면 되지 않니? 뭐 이런 식이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미 고수라서. 그러니까 지상전 예. 최강의 사나인데 예. 근데 이제 김준호부터 정확히 찍은 게 너무 시간 짧아. 아. 그러니까 진짜 1년 전부터 밭갈이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했는데. 구로울이라도 예. 양천울도요. 양천울도 바단 좋기로 말하면 구로울 저리 가라 해요. 그런데 김용태 의원이 거기서 워낙 밭갈이 잘했으니까 사무선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아마 양천을 김용태 의원 빠지면 솔직히 말씀드려 택도 없을 거예요. 누가 나왔는지 무슨 변호사 나가는데 택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데 구로울에서 아마 1년 전부터 투입돼서 밭을 갈았으면 예. 제가 봤을 땐 얘기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 그러니까- 지금은 밭 갈기가 시간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이렇게 그 전투력이 좋은 용장을 너무 이렇게 이 전쟁터에 늦게 내보낸 거군요.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김용태 의원이 사무총장 하면서 불출마한다고 불출마한다고 했었죠.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조강특위 위원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을 구로 광진을 부탁해서 오세훈 전 시장 간 거예요. 그때 야 나는 불출마했지만 야 그래도 나 제일 센데 가서 붙을게. 당신 광진을 가. 나 구로를 가. 근데 이랬으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명분이 없죠. 불출마한다고 그러고 다 그렇죠, 또 그렇죠.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완전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당해서 야 그래도 서울에도 제로운데 구로울인데 거기 너 아니고 누가 가냐. 거긴 또 충청 인구도 많은데 또 충청도 출신이잖아. 가라 그런 거예요. 대전고등학교 출신. 네,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너무 뒤진 거지. 아하. 근데 김용태 하시고 의원의 하시고 지상전이라는 게 의원 하실 때 매주 주 1회는 무조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예요. 그거 그래서 대단하다. 민원을 해결해요. 그거 쉽지 않은 예, 건데 이제 사실. 그런 땅께 그걸 쭉 꾸준히 해오셨는데 그거 지금 갑자기 해가지고 그게 내온 게 그게 엄청나게 유명한 인지도가 높아서 딱 보면 오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인지도가 호감도가 쭉 올라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 인지도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공중전이 좀 약해. 그건 있어. 그 이제 그래도 그게 어떤 식이냐면 아니 벌써 땅이 글로 넘어간 거야? 우리 광진하다가 원래 구로로 넘어가. 아니 어쨌든 구로울은 그렇다. 근데 나 하나만 더 얘기하면 돼요. 광진이 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아니 없구나 이제. 구로울에 예. 내가 보니까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예. 본인 선거를 한 걸 아지만 타인 선거 기회가 오래 했잖아요. 선거 선수들이잖아. 네네. 선거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플래카드 표가 되게 세련됐어요. 어. 윤건영 실장은 뭐였냐면 믿는다 윤건영 믿는다 윤건영. 딱 오죠. 대통령이 복정당해서 뭔가 해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김용태 의원은 뭐였냐면 복심보다 민심 아. 딱 와 두 개가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정확하게 겨냥하면서도 그 유권자들의 니즈를 딱 분석한. 믿는다 윤건영 그렇지. 복심보다 민심 둘 다 딱 세련되지 않습니까? 좋네요. 좋죠. 그러네. 그걸 보니까 저긴 진짜 세련되는 거잖아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저도 이런 좀 멋있는 좀 선거표와 좀 이런 선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지역구들이. 그렇죠. 네. 정치 멋있다. 상품이 사실은 소비하기에 뭐 예를 들어 TK에서 민주당 후보들 솔직히 얘기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뭐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소위 얘기하는 스펙이나 스토리나 서사가 좀 약해요. 뭐 호남 쪽은 뭐 보수 정당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뭔가 좀 괜찮은 후보들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선거구는 한국에 뭐 30개 뭐 그 정도 안짝일 것 같아요. 250 몇 개 중에. 예.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에 50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120개 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121 개. 100, 어?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난번에 122개였고 네네네. 이번에 하나 줄어가지고 121개예요. 네네. 지난번에 전체 민주당에서 의석이, 예. 수도권에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권이라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인천.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지난번에 82개였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목표는 한 10개 정도 늘릴 수 있다고 90개. 봐서 목표는 90개 정도. 90개. 예. 미래통합당은 50개.
일단 그렇죠. 수도권에서. 수도권 50개. 지난번에 미래통합당 몇 개 했냐면요. 35개. 그러니까 15개 정도. 아 여기다 적어놨어요 다. 선대위 대변인 그 정도 해야죠. 그러니까 15개 늘린다는 거고 우리는 한 10개 정도 이제 늘린다는 얘기죠. 그 15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난번에 이제 윤상현, 안상수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 두 석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의례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선거구를 뺏긴 것들이 있어요. 예. 강남을. 강남을, 네. 송파을, 그다음에 분당 벨트, 분당, 용인 네. 벨트 여기가 전통적으로 항상 가져왔던 데거든요. 그렇죠. 경기 그런 것들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취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감생심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2008년에 MB 바람 확 부는 거 아닌 이상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호남 인구도 많고 또 젊은 젊은 유권자들 많고 사실 대도시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뭐 LA 다 민주당 지지세입니다. 네, 네. 진보 지지세가 큰 건 맞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 보수 정당이 2008년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이기기는 쉽진 않죠. 하지만 원래 그래도 우리가 쭉 이겨왔던 데는 이번에 탈환을 하겠다. 언감생심 강북의 험지들까지는 모르겠으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100% 동의할 수 있는데 네. 있는데 도봉, 도봉. 그다음에 강북 뭐 요런데 이제 또 민주당이 어이없이 뺏긴 데가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 그다음 삼자구도로 다 뺏긴 관악. 예, 예. 민주당은 요 그런 데가 이제 서너 개 또 수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쌤쌤하면 사실 이게 또 붙어요.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도봉도 다 하자서 도봉도 강북 도봉에 김선동 의원 있잖아요. 예, 예. 거기도 지상종 장난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아마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유인태 총장을 총장 급속히 잘라내는 바람에 오기영 변호사를 넣을 넣었죠. 때 예. 공천 실패 사례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모르겠어. 오기영 변호사라는 분이 4년 동안 어느 정도 밭갈이를 했을까. 원래 사실은 정치하시던 분이 아니고 그 변호사 중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태평양에 있었죠. 대형 로펌에 계시던 변호사인데 4년 동안 얼마나 밭갈이를 열심히 했을까라는 거는 잘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김선동 의원의 거기도 땅끝 지상전이라면 둘째가랑 서울 사람이니까 네. 그것도 빚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좋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수도권을 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권 판세를 보면 사실상 이제 지역은 어느 정도는 이제 호남, 영남은 이제 TK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정해져 있을 확률이 좀 높고 이제 아무래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중부, 충청,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이쪽에 그렇죠. 따라서 네. 선거 전체 판도가 결정될 확률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영원하면 뭐 양쪽 다 지금 수도권에는 아주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은 광진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도 뭐 시간이 있으니까 광진은 일단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샤이 지지층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여론조사 방식이 좀 바뀌면서 그 갭을 더 좁히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본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정리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죠. 네. 동작 가겠습니다. 동작을 가야죠. 동작을 오늘 뒤집힌 것도 하나 나왔어요. 있었어요. CBS 오늘 뒤집힌 거 쪽에서. 하나 나왔죠. 예. 그래서 여기도 박빙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승리 확률이 10% 넘게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이가 워낙 많이 났었죠. 지지율은 거의 이제 오차 범위 근처에서 붙어 있었는데 승리 확률에 있어서 나경원 후보가 한참 앞서 있다가 지금 승리 확률을 오히려 지금 이수진 후보가 많이 따라온. 최근 지난주에는 주로 이수진 전 판사가 이기는 쪽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뒤집히는 걸로 나와가지고 예. 이게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게요. 지난주에 쭉 보니까 그 미래통합당이 계속 이준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네. 공격이 이제 조선 특정 언론 죄송합니다. 보수 언론과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법농단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수진 후보가 명확하게 이렇게 뭐 해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도 거기 가서 얘기하고 또 아마 그렇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가니까 뭐 다음에 뭐 대선 나올 사람이다까지 막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은가 해서 조금 사실은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네. 깔끔하게 해명이 돼야 되는데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명이 우리 이수진 후보가 약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저는 예. 걱정되시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진짜 특정 후보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예. 이거 유튜브를 내가 편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명 떨어뜨려야 된다면 저는 이수진 후보예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 다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요거 재밌다. 여기 왜 미래통합당에서 누구 하나 꼭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누구라고 보세요? 미래통합당이니까 좀 생각해 볼게요. 네. 일단 왜 얘기하시고. 그러냐면 누구나 정치를 함에 있어서 목적이 왜 내가 이걸 합니다라는 걸 해요. 특히 영입인사 같은 경우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합니다. 그건 정말 진심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나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일했던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위해 하겠습니다. 본인이 정치에 출마하는 출사표가 있잖아요. 그게 내가 배지를 달고 4년 동안 국민한테 월급 받으면 일하고 싶은 어떤 욕구 그거 아니겠습니까? 출사표? 예. 그건 진심이어야죠.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수진 후보는요. 그게 진실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음. 지금 잘못하면 이탄희 후보만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어쨌든 그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제 두 예. 분이 그게 아마 되죠. 궁금하신 분들은 SBS에 저 취재 여기 또 다른 방송 아니 거기 제일 많 기자 있어 기자. 취재 파일에 임찬종 기자가 쓴 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정확하게 보면 이탄희 후보가 책에 이제 판사가 먼저 책 썼거든요. 예. 그 책에도 보면은 이수진 저 당시에 부장이 이규진 상임위원장이랑 같이 이탄희 변호사 저 판사 만나러 오고 뭐 그래서 뭐 얘기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예. 이탄희 변호사 후보한테 전화하면 마무리하고. 연락을 답을 안 한다. 왜? 본인도 곤란하거든. 그렇지 않아? 근데 저는 약간 핀트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 사실관계는 또 더 드러나면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사법농단 잘못됐다는 게 보수 정당의 입장인지 예. 예를 들어 보수 정당에서 사법농단 없었다. 예. 사법농단 없었다고 하면 이수진 돼야지. 이수진 무슨 하자가 있어. 예를 들어 말이 꼬여요. 언론은 양당의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그만인데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또 비판할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이제 보수의 고민이죠. 정당이 여권일 때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되니까 사실 그거는 공격의 칼날이 가다가 이렇게 약간 끝에서 못 들어가는 틈에서 못 들어가는 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이번에 한국당 이해는 해요. 개인적인 의원들 하나하나의 선택은 이해가 가요. 예. 야권이 그렇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후를 보고 21번 고른 소장파가 많잖아요. 예. 김세연, 김영우, 정병국, 김용태. 사실은 김용태는 갑자기 김용태 출마했지만 가고 있는데. 출마했지만 어쨌든 원래 한숨 고르고 가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면 다 이제 도지사, 부산시장 뭐 이런 거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네, 내심은. 하지만 어쨌든 한번 고르고 가는데 그러고 나니까 원내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 고민이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책사들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예. 선거를 지금대로 가면 황교안 대표가 낙선을 하면 근데 이제 홍준표는 후보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당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나경원, 오세훈 두 분 중에 한 분이 의원이 돼서 이걸 지금 당대표를 해가지고 뭔가 좀 수습하는 게 그나마 탄핵의 강도 건너고 혁신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서 나경원까지 좀 만약에 뭐 낙선을 한다, 오세훈 둘 중에 하나라도 낙선한다, 그러면 뭐 당대표 경선을 하더라도 너무 그 무게감이나 이런 게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비웠다. 사실 중량감 있는 3선, 4선, 5선 젊을 때 됐지만 여전히 좀 대중에게 신선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필할 수 있는 보수의 세대 교체 주자들이 너무 이번 공천에서 싹 사라져가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어쨌든 일단 나경원 대표 가야 된다. 무조건 여기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또 고민이 있겠죠. 아까 오세훈 후보랑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예. 우리 당에서 만약에 꼽으면은 나경원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 그래 이런 마찬가지 이유로 입장에서 이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동작을이 사실 나경원 의원은 전 원내대표도 했었고 워낙 뭐 이제 거물 중에 거물이죠. 그런데 지금 이수진 판사 같은 판사 출신이 가가지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의 네. 경쟁률 차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네임밸류에서는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우리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호감, 그동안의 뭐 친일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지금 큰 거 우리 당 입장에서 큰 거는 이 원내대표 할 때 이 폭력 사태, 국회 폭력 사태의 네네. 주범이다라고 어쨌든 저희들이 뭐 주장하고 있고 일단 뭐 뭐 아무래도 재판도 앞두고 있고요. 재판 아마 그러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예. 그 임종석 전 실장도 이제 그 싸움꾼이라는 얘기를 꺼냈고 거기에 이제 나경원 후보도 국민 기만하는 궤변이다 뭐 이렇게 설정까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얘기를 좀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그 후보 출정식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자녀와 이제 함께 딸과 함께 이제 그 유세차에 올랐는데 그 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조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학교라든지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구설들이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비판을 또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공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경원 후보가 좀 더 강하니까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더 공격을 많이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제 불의의 일격을 받은 건 맞죠.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라든지 대부분 오늘 건 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은 뭐 당선 가능성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뭐 그래도 조금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어요. 여론전 뒤지다가. 근데 네. 그것마저도 이제 뒤집어져서 급한 거죠. 되게 생각보다 급하다 보니까 아마 사실은 뭐 딸 문제가 어쨌든 뭐 정치적인 공방 문제는 공방 문제지만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뭐 유세까지 할 정도 그러니까 남편 문제하고 딸 얘기가 항상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나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논란이 됐던 분들이 상기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게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데 보통 뭐 딸이나 자식 아들들이 나와서 할 때는 잘 안 날려지고 나와서 왔더니 되게 신선하다 말도 잘한다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딸이 그동안 어쨌든 정치인 공방과 논란 뭐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무슨 올림픽 조직위원회 뭐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고소고발도 많이 되고 그 논란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잡게 했던 거는 뭐 약간 강행하겠다. 아니 어렵다. 이제 온란한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저도 인정. 음. 왜냐하면 남편 김지호 부장판사로 사실은 부장판사기 때문에 선거판에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동안. 네. 근데 이제 남편이니까 가능한 거죠. 남편이랑이 나왔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 그 연단에 올라간 딸이 몸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거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가 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딸까지 연단에 올리는 거 보면 나경원 후보도 조금 급한 것 같고 그때 말해서 그럼 그걸 보는 지지층이 갑자기 왜 그러지? 나경원 후보 어렵겠구나.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봐 보수층 입장에서 막 결집할 수 있다고. 왜냐면 지난번까지 찍었는데 좀 말씀하신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거 보니까 내가 알던 나경원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럴 수 있어 하고 아예 안 찍을래 하는 분들이 그 장면 보는 순간 왠지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왜냐면 자식 키우는 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거 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짠할 수도 있고. 그러다 지금 나경원 후보 좀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이번에 한번 더 도와주자 이럴 수도 있으니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라고 하면 참 단어 쓰긴 그런데 어쨌든 선거판에서는 다 그런 정치 종각적인 거를 염두에 안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들 정면 돌파다. 정면 돌파를 하려는 거로 봐야했는데 굳이 나는 그걸로 뭐 더불어시민다 이렇게 비판한 이유까지 뭐 있나? 까놓고 얘기해서 뭐 그런 정치 공학적인 어떤 염두를 안 뒀다고 말하면 거짓말인데 네. 어찌 됐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몸이 불편한 자식을 대중 앞에 내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우리 딸입니다.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뭐 굳이 뭐 더불어시민당에서 뭐 비판하고 그럴 필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죠.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정확한 얘기 하나 했는데 저도 이수진 그 후보 측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경원 후보 보면은 막 여걸 스타일이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네네. 키도 좀 작고 왜소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뭐 아줌마한테 가면은 남자들도 이렇게 서스럼없이 다가가고 아주 착할 것 같은 모범생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하면서 보니까 뭐 가서 막 시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알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라는 평가가 지역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딸도 그 논란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동안의 장점과 뭐 아저씨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찍어주던 분들이 이제 약간 비호감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일단은 그 뭐 땅 얘기는 얼추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요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그 두 분께 반대쪽 평가를 하나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임종석, 양정철 두 사람의 지원 유세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양정철, 임종석뿐만 아니라 네네. 뭐 저기 통합당도 그렇고 그럼 뭐 소위 말하는 그 지원 유세를 가서
효과가 있을 정도 사람은 대한민국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여왕이던 시절에 네네네. 그 정도 파괴를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연 주사를 가면은 사실 확 표가 붙고 이럴 텐데 그 외 정치인들은 사실은 뭐 여든 야든 뭐 고만고만하다. 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얼마나 표가 더 나올 표가 와 나오겠는데 말한 사람은 전 별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양정철 원장도 되게 그렇고 설득력 있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임종수 실장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쪽도 뭐 유승민 의원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서 지원 유사한다. 우와 뭐 이 정도는 저는 잘 모르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중앙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주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요거는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인데 이런 이제 질문이 바뀌겠죠. 김종인, 유승민으로 바뀌겠죠. 예. 그래도 좀 낫죠. 양정철, 아, 임종석보다는 네. 오, 제 고마워요. 생각에는 왜냐하면 맞아요, 인지도가 더 높으니까 양정철 뭐 삼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양정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에 비해 김종인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 오랜만에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뭐 손학규 대표가 와도 차라리 나아요. 인지도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대단한 국회 바깥에서 이력을 갖고 공천을 받은 경우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 개인의 경쟁력이 약한 정치 신인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누구라도 1명, 2명, 3명 더 와주는 게 작은 힘은 됩니다. 그렇죠. 큰 힘은 안 되더라도 선본 내부의 결속이라든가 당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신경 쓰는 지역보다 신경 우리 쓰는 지역보다 라는 파이팅하자. 시그널을 주는데 당에서는 왜 그 시그널을 주냐면 아 여기가 박빙이구나 여기 보내야겠다. 진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데는 안 보내요. 그 두 개가 같이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 뭐 그냥 뭐 피로도 할 때 필요는 한데 뭐 그러면 김 변호사님 네. 말씀대로라면 임종석 실정이나 양정철 그 원정보다는 역시 그 이낙연 후보가 그쵸 한번 가주는 그 게 정도는 좀 다르죠. 네, 무게감이 다르죠. 좀 다르다고 네. 보시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차기 현재 대선 중- 후보니까. 예. 지금 있는 분 중에서 여야 합쳐서 이낙연 후보가 그나마 제일 호감형이기 때문에 제일 괜찮다고 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가 너무 바쁜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그 선거판에서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보면 진짜 대선 후보를 그냥 안정적인 비례 뭐 한 10번 이내로 놓고 이 사람을 전국으로 돌려야 되는데 꽃감 하나 없다 이래가지고 더 고생스럽게 만드니까 차라리 지난번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아예 총선 안 나가고 그렇게 이제 전국 다녔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서로 안 그려준다는 건 뭐냐면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도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내부에서 통합당 내부에서 너무 견제가 많아. 미래한국당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견제가 안 해서 아니 여기 방송이 많이 늘었어. 아니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다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배운 거죠, 제가. 선대위원장님이 자꾸 민주자 쓰셔가지고 그건 하지 말라 그래요. 민주당 이게 통합당이 색깔만 통합당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 국면에 물론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제 이낙연 후보 어디 가냐, 다음에 이해찬 대표 어디 가냐. 이해찬 대표는 좀 불편하시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지역에 큰 뭐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건 저도 아는데 그래도 지원 유세 좀 이름 있는 사람이 가면 언론에서 써줘요. 받아주고 기자들이 따라 붙어요. 카메라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방송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약간 그 상이 올라가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내가 아시는 나는 후보가 방송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면 말 그대로 공중전이구나. 그렇죠. 공중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기처럼 이제 중앙당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선거 국면에는 중앙당에서 아무리 떠드는 것보다 후보들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오늘 사실은 이제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 가서 그냥 뭐 지하 그 부산 그 기찻길 거기를 뭐 지하화하겠다거나 그것도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오늘 얘기 워딩 중에 하나가 전 국민으로 가겠다 했어요. 긴급 재난 지원금은 그거를 이제 아껴뒀다가 그렇죠. 부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거기 막 요새 사는 것도 있지만 기자들이 중앙에서 오잖아요. 아니죠. 중앙에 써져요. 그럼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알겠는데 제가 말끝 죄송한데 뭐라고 했어요? 아껴둔 거는 네. 원래부터 그걸 하려고 준비하겠다가 자 부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PK가 민주당 입장에서 부산에서 딱 터트리자가 아니라 지금 급해서 하신 그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 드리면 당내에서 항상 전 국민 100%. 아니 그래 그거 전국 100%. 홍남기 부총장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누가? 홍남기 경제부총장 얘기한 아직 거야? 얘기 안 했지. 아니, 당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거지. 질러 어떻게 예산 그러니까.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질러 뭐 아니, 왜냐면 장난이야? 황관이 아니, 왔다 황관 갔다 대표님도 얘기했으니까. 지르시는데. 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그 그게 야당이니까 근데 모르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어떤 게 내막이 있냐면 아니 야당이니까 1분만 모르잖아. 이거 변명해야 돼. 왜냐면 사실은 보험료 23만 원 하면 네. 웬만한 못 받을 거예요 아마 못 받으죠. 네. 23만 원 더 돼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다수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화이트 칼라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저도 막 청와대도 얘기하고 여기 당내 막 문자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당은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얘기처럼 반대하는 거죠. 이제 저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계속 뭐 부채율이니 따지면서 반대하는 거라서 일단은 해보겠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민주당에서 원래 이제 전원 처음에 얘기했다가 뭐 안 돼가지고 70으로 뭐 그렇죠. 줄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한번 그 논의를 했는데 네. 오늘 주제로 사실 그거를 저희가 올리지 않은 이유도 아직까지 이렇게 확정된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 오늘 주제로 저희가 따로 찾지 민주당 좀 않았어요. 키워주세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키워주세요. 황교안 대표도 뭐 50만 원 다 주겠다. 전국에 뭐 50만 원. 예. 예? 근데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 근데 25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가만 나 그 생각해봐 70%한테 100만 원 주는 거랑 나머지 30 채워서 50만 원 주는 거랑 하면 이쪽 게 더 싸지 않나? 30, 아니 우리 당은 그 당시에 9조 1천억. 그래요? 아니 뭐 어쨌든 70%. 자, 그리고 막 야, 100만 원 준다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 나는 하나만 더 얘기 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형이 네. 너무 좋은 게 아까 내가 얘기 안 된 거죠. 그러면 네 안 된 거지. 그냥 던진 거야.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건 아니라 해보겠다 논의해보겠다 해달라. 노력하겠다. 좋아. 뭐 이런 거죠. 예. 그치 뭐 어떻게 아직 협의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됐다 그러지 그럼. 아니 사실- 그거보다는 뭐 한 사람은 주자 그러고 한 사람 말자고 거기보다 홀랐지 뭐. 자, 근데 오늘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그 여론조사 한 게 발표된 게 있는데 네네. 전 국민한테 줘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25%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숨은 표심이 있을 거예요. 양당이 다 주자고 하니까 이제 주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다행이니까 더 휘말릴 생각은 네. 없는데 30% 정도는 뭐 지금 적정하다. 근데 취약한 사람한테 줘야되는데도 한 20 몇 프로 있고 이게 3분지계로 나뉘는 거여서 근데 이게 선거판에서 더 악용 안 되려면 양쪽이 합의해서 그렇죠. 그냥 네. 빨리 주고 이거는 좀 논점에서 긴급 지나갔으면 생활 자금이니까. 좋겠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 저도 게,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전에도 김태현 변호사님도 차라리 줄 거면 이거 그 어떻게 그걸 나눌 거냐. 차라리 다 줘버리고 소득 구간이 좀 높은 사람들은 세금으로 다시 거두면 된다. 근데 저도 그게 오히려 깔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어느 한마디 하면 다 해놓고 발표해라. 자꾸 줄게. 어떻게 줄게? 70% 어떻게 나올 건데? 건강보험 자세히 물어봐. 좀 이따 말해줄게. 이거잖아요. 네. 그냥 TF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짜놓고 발표하라 그만큼 이거지. 우리나라에서 기재부가 힘이 센 거예요. 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제발 예. 딴 거, 이제 다음 네. 거 합시다. 나 2번 못하게 하려고. 야, 세상에 그 시간이 이렇게 갔어. 작전 2번 못하게 하려고. 이번 먼저 하는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럼 우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3번이었지만 요 얘기 먼저 하고 두 번째 거는 사실 그 좀 일방적일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 제일 뒤로 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주제인 거는 인정하시죠? 네. 예. 아, 그거 중요하죠. 예.